식사하셨습니까? 인천 사는 부산남자 인구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당분들에게 정말 선물같은 식당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숯불 포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인장이 수시로 장을 봐서 싱싱하고 괜찮은 육해공의 재료로 안주를 내어주는 곳이 있어 방문해보았습니다. 단골분들이 많은 곳이라 그분들께서는 알려지는 게 싫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여긴 꼭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음식들과 안주들이 많아 한 번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추가 촬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광교동 수협사거리, 수협에서 대각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차량 이용 시 도로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이킬 곳 첫 술입니다. 내부입니다. 약 6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해공 안주들이 연합금처럼 모여 있었고요. 꼼장어가 대표 메뉴이긴 한데 메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빠짐없이 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긴 사장님께서 직접 장을 보러 가시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거나 좋지 않은 경우 판매를 안 할 수도 있고 가격은 시세 가격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금구이가 일반 꼼장어집하고 좀 달라요. 일요일날은 장을 못 봐요. 네. 제가 낚시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날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산물들을 좀 갖다가 비치를 해놨는데 돼지갈비도 네. 제가 직접 양념한 거거든요. 냉장고 가리비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작업을 못하면 못 가져와요. 똥집이나 껍데기나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한 장씩 맛보라고 서비스를 좀 드려요. 그래야 이게 맛있는지를 아시거든요. 가리비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 대신 오늘 맛볼 수 있는 건 맛조개는 있어요. 완전 큰 맛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은 조그만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반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8,000원이에요. 원래는 15,000원인데 지금 양이 안 되니까 반만. 요 콩가루는 제가 지리산에서 콩 재배한 걸로 가른 거예요. 콩가루 이렇게 비싼 거 맛있는 거를 써도 돼 할 정도로 콩가루는 원 없이 드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프레시도 한 병 주십시오. 오늘도 공복일잔 들어갑니다. 두껍지 않게 나와서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요. 지리산 콩가루도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콤달콤한 간이 잘 되어 있어 간단하게 한잔하기 좋았습니다. 맛조개 나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모두 판매되고 남은 반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있고 메뉴 없을 때 그렇죠. 해산물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저도 잘 보여서 많이 팔면 좋죠. 없을 때가 많아서 가격도 시세 따라가요. 네네. 제가 시장을 갔다 오면 인스타를 올려놓거든요. 그럼 이제 손님들이 보시고 평일날은 예약을 받는데 주말에는 예약을 못 받거든요. 조개류들은 익으면 관자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조개구이집 가면 막 질기거나 이런 애들은 입이 벌어지면 드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막 더 익혀서 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질겨지는 거거든요. 쏙 떨어지죠. 얘는 좀 특이하게 초장보다는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숯불에 조개 육즙이 떨어지며 올라오는 향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기름장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일반 조개구이의 식감에서 조금 더 부드러웠고 육즙을 잘 머금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저 구워진 내장이 간을 잘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쫄깃했습니다. 주문한 꼼장어 소금구이 2인분 나왔습니다. 좀 혐오스럽다 그래서 손님들 잘게 잘라서 드시거든요. 비싼 오징어 드시는 거예요. 오징어도 비싸긴 한데 딱 4등분만. 그리고 이게 커서 좀 그렇다 그러면 드실 때 잘라 드세요. 구우면서 수분이 옆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육즙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손님들이 좋은 음식 맛없게 드실 수 있다고 많이 바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익히지 않은 꼼장어를 기름장에 찍어봤습니다. 산꼼장어는 아니지만 육즙도 팡팡 잘 터지고 비린내도 없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었습니다.
잡아온 볼락인데요. 이게 다 큰 거래요. 큰 거래요. 이게 다 익은 거거든요. 저희 프레시 하나만 더 주세요. 서비스에는 일병 아니겠습니까? 방문한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낚시 가서 잡아오신 볼락이라고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촬영한다고 뭐 저희만 주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좋은 게 있으면 조금씩 내어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기본으로 나오는 콘치즈인데 평범한 그 콘치즈 맞는데 살짝 쉬어갈 때쯤 저것까지 숯불에 올려놓고 드셔보십시오. 또 하나의 안주가 되었습니다. 돼지갈비 1인분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갈비집 경력도 많고 자부하는 메뉴 중 하나라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돼지갈비는 향기부터 좋았고요. 한돈 목살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고기도 잡내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양념이 좋았습니다. 알아보니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재워놓지 않고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는 게 비법인 듯 했습니다. 치즈를 추가했는데 저 조합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방문이라 재료가 떨어진 게 많아 다음 방문을 기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차 방문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좀만 좀 참아주십시오. 며칠 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기본 찬입니다. 이제 생물 똥집이에요. 얼리지 않은 거. 싱싱해 보이죠? 얘는 많이 익으면 질겨져요. 색깔만 좀 바뀌면 드셔도. 오늘도 공복 1잔 들어갑니다. 지난 방문 시에는 맛보기 안주로 돼지 껍데기를 주셨는데 오늘은 닭똥집입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상태로 있던 똥집은 딱 봐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핑크빛이 맴돌았습니다. 먹어본 똥집 중에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다 손질을 또 해요. 옆에 근막이 있어요. 네. 그거를 와이프가 갈라서 그거 잘라요. 질긴 부위를.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네네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자연산인 게 이렇게 가끔 안에 게가 조그만 게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비가 잡아먹으려고 게를 들여놓은 건지 네. 아니면 서로 기생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먹어도 됩니까? 근데 아마 드셔도 돼요. 살아있다. 백령도 가리비 나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시 이걸 못 먹어본 게 제일 아쉬워 오늘은 첫 번째로 주문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리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산 가리비와는 확실히 보기에도 좀 달라 보였습니다. 무늬들도 선명해 보이고 뭔가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네. 치즈를 가리비에 올려서 구워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은 가리비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따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통후추를 갈아 넣어 주셨는데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가지고추, 그냥 고추랑 접목시켜 놓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요. 또 지나면 매운데 고기랑 안 친 거예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가지고추인데 말랑말랑한 식감에 많이 맵지 않은 고추였습니다. 남달라 보이는 된장은 끓인 된장이라고 합니다. 감칠맛 좋았습니다. 조개에서 즙이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완전 익히지 않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먹어봤는데 머금고 있는 육즙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단맛이 올라왔고요. 식감은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움이 강했습니다. 구이와 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즈와 가리비의 궁합은 아시는 그 맛인데 그냥 드시는 게 백령도 가리비 본연의 맛을 느끼시기에 좋으실 듯 합니다. 벌써 2병째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앞부분은 그러니까 조개 맛이 나는데 이 부분은 고기 맛이 나요. 죽합 한 접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익으면 이렇게 들면 쏙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구이에다 넣고 잘라서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얘는 거의 대부도 개부를 잡으려면 저도 잡아봤거든요. 보통 한 1m 정도를 파야 개불이 나와요. 이렇게 파야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불 잡을 때 나온대요. 그 껍질 보셨어요? 대나무처럼 생겼다는 죽합이래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쭉 떨어지죠. 지난번 먹었던 거랑 비슷한. 네, 그런 맛인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지난 방문 시에는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오늘은 큰 게 있어 사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죽합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와, 저 알처럼 붙어있는 내장 보이십니까? 저게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일반 조개의 쫄깃함과 내장의 녹진함이 잘 어우러져 최고의 소주 안주였습니다. 확실히 지난번보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 맛의 감동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방문 시 이 사이즈의 죽합이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식당에서 가장 특색 있는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싱싱한 재료들을 숯불에 구워 먹으니 첫 술이 아니라 말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르지 않고 크게 한 입 먹으니 왕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예 서비스를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심히 뿌리고 가신 바지락입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맛있게 먹은 콘치즈가 안 나왔던 겁니다. 말씀드려서 이것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한라산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넓은 게 한치고요. 작은 게 오징어예요. 초장을 안 찍어 드시는 게 제일 그냥 먹을까요? 네. 오징어 먼저 한 점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몇 분을 찌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장은 내정대로 잘 살아있었고 오징어의 식감도 질기지 않고 쫄깃했습니다. 한치는 오징어같이 내장의 녹진함과 감칠맛은 없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날 이전 방문 시 먹지 못한 해산물들만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때쯤 되니 살짝 물리는 게 추가 주문은 좀 힘들었고요. 만약 방문하신다면 영상 중에 나왔던 육회공 메뉴들을 잘 연합하셔서 드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구월동 첫 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광계동 수협 사거리 먹자골목 메인 거리에서는 아주 약간 떨어져 있어 모를 수도 있었던 숨은 식당을 발견한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좋았고요. 메인 메뉴가 따로 없을 만큼 육회공의 모든 메뉴들이 술 한잔과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워 먹는 방식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싱싱한 재료들을 다루는 만큼 일부는 그때그때마다 메뉴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식당이 좀 작은 편이니 평일 방문 시에는 예약 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애정어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